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미래반도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 좀 바닥을 조금 많이 이제 주가 조정 보였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최근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14일 나왔던 이슈죠. HBM 공급 부족 전망에 HBM 관련주 동반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HBM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즉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HBM 주문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관측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 같은 관측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록 출시와 HBM 용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HBM 수요 강세가 지속될 예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쇠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4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체 D램 매출 중 HBM 비중은 HBM3E 출하 증가로 각각 20%와 4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HBM3E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데 최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등 북미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HBM 주문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종합반도체 기업 순위 매출 기준으로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도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하며 3위에 등록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1위가 기존에 어디였습니까? 인텔이었잖아요. 인텔하고 삼성전자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재 1위는 삼성전자, 2위가 인텔, 3위가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메모리 업체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E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데 성공했으며 삼성전자는 HBM3E 8단과 12단 제품이 현재 엔비디아 퀄, 즉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의 동사와 함께 PSK홀딩스, 제너셈, STI 한미반도체, 제우스, YC, 테크윅, DI, 원팩, MK전자, QRT, KC텍,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어로스 테크놀로지, 고영, IMT, EST, 워드, 레이저셀 등이 동반 상승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HBM3가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증축하면서 늘리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에 대한 계속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혹시 이게 나중에 쇼티지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동반 HBM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고점 찍고 주가 쭉쭉쭉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떨어졌던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씩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실적도 약간 고점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종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배경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을 해서 미국 시장 자체가, 나스닥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의 현재 경기가 좀 위축이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이란 거죠. 그러면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어떻습니까? 그동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냥 차익 실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던져놓은 게 뭐다? 미국 경기가 둔화될 거다. 이런 걸 해가지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조정 보이고 미국 시장 전체도 조정 보였어. 실질적으로도 경기 약간 둔화된 느낌인 거예요, 지금. 자, 역설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기존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았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민했던 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경기가 좋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조금 인하할 것을 조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가가 좀 조정 보이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죠. 자, 금리 인하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는 원래 하반기 때 한 차례 있을 거다. 그것도 25bp 한 차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요즘 점점 그 분위기가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될 거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은 두 차례는 맞는데 앞에 첫 번째 나오는 금리 인하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다. 25bp가 아니라 50bp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올 하반기에 한 차례 25bp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두 차례 75bp 인하 쪽으로 점점 좀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금리를 인하한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미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현재 어떻습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자, 주변 국가 관련돼 가지고 6개 국가들하고 비교 통화를 해 가지고 나온 지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달러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FTSE,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영국 중심의 유럽권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는데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미국 중심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는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신흥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CI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는 신흥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안전자산 쪽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뭐 미국 달러와 일본의 엔화 그쪽에서 현재 신흥국 쪽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빅테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하고는 어찌 보면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2.8% 상승하면서 16,720원에 마감했습니다. 동사 주가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8,000원, 2차 저항대 2만원, 3차 저항대 23,000원, 4차 저항대 24,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24,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6,500원, 2차 지지대 14,500원, 3차 지지대 12,000원, 그 밑에 만원 구간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맨 마지막에 종합 분석하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3,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기관은 동사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 동안 38,000주를 사고 있고 최근에 계속 사고 있다. 외국인이 팔면서 현재 개인이 사고 있는데 동사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51%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사의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73.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73%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대주주가 너무 많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돈맥 경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시장이 선순환하기 힘들다. 쉽게 말하면 의학 용어의 동맥 경화에서 따온 말이잖아요. 동맥 경화라는 거는 피가 잘 안 돌다 보니까 문제 발생된다는 건데 돈맥 경화라는 건 돈이 잘 안 굴러간다. 최대 주주가 한 40%에서 30%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어떤 이유로서든 간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어느 정도 시장에 어느 정도 내놓는다. 30에서 40%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 이외에 물량은 시장에 내놓는 게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이슈로 인해서 최대주주가 지분을 좀 내놓는다. 어떤 이유로서든지 간에 시장에 내놓으면 활성화
분야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800원대에서 올해 4,700원대, 내년도에 4,9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90억원대에서 올해 140억원대, 내년도에 180억원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내실도 계속 키워간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20억원대, 2분기 때 20억원대, 3분기 때 20억원대, 4분기 때 30억원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20억원 대비 올해 1분기 30억이 나오면서 작년보다 실적은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올해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황기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80%대, 유보율은 5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3.7%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177원, BPS는 7556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관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 책정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2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이면 10배면 12,0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는 PER 한 13배 정도 구현해 보시면 됐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PER 8배에서 12배권이기 때문에 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딱 적정 주가 약간 위에 있다.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하지만 이런 종목 또 이렇게 모멘텀에 따라 한 번씩 움직이는 이런 소형주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냐? 자, 전자부품 유통,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2023년 1월 27일 날, 작년 1월 27일 날, 대략적으로 1년 한 7개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이수 물량은 다 이미 다 소화다 됐다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업이 연결된 회사로는 유동화 관련된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 오늘 종가 16,72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16,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6,0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12,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3,0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15,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5,000원대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 이 숫자는 주식 농부님들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죠. 글씨를 크게 해놨습니다. 일부러. 자, 동사의 동사는 수급적으로 동사는 개인이 핸들해오는데 현재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HBM 공급 부족 전망에 따라서 HBM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다.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관련된 모멘텀이 작용되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3.9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2.3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손은 이미 들어가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차트 추세는 약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만원, 2차는 23,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14,500원, 2차는 1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 반도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